안녕하세요. 전국의 향교선 청년여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화관광 해설 및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제가 경험자로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관광에 대해서 또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비문화관광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대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배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명심보감에 나오는 근학편을 한번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읽는 방식으로 독송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휘종황제왈 학자는 여화여도고 불학자는 여호여초로다. 여화여도해여 국지정량이요 세지대보로다. 여호여초해여 경자정념하고 서자번내니라. 타일면장에 회지노로다 라는 대목이 명심보감 근학편에 나왔습니다. 송나라 휘종황제께서 학문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 학자는 배운 자고 불학자는 배우지 않는 자. 그래서 학자는 여화여도하고 벼 같고 쌀 같은 사람이 되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여호여초 쑥 같고 풀 같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대꾸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화여도는 벼 같고 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라에 큰 양식이 되고 세상에 큰 보배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사람은 쑥 같고 풀 같은 사람이라 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자정령, 농부가 논을 갈면서 굉장히 싫어하고 호미로 밭을 메는 사람들이 굉장히 번거로워하는 존재다. 즉,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타일면장, 다른 날에 낫면자 담장장자, 담장을 마주보고 섰을 때 이거는 이제 막다른 골목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골목길에서 담장을 마주보고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담장을 뛰어넘는다. 2번 담장을 뚫고 들어간다. 3번 되돌아 나간다. 4번 사다리를 낳고 간다. 5번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어떤 때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럴 때 배운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잘 헤쳐나가는데,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략 난감, 어떻게 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마지막 구절에 회지인노라고 했는데, 후회할 회자. 그때가 돼서 후회해봐야 몸은 이미 늙고 난 후회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 향교나 서원 또는 성균관에 와서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게 바로 우리가 나아갈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명심보감편을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청년 여사와 관광객들과의 첫 만남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향교서원에서 우리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을 담당을 하면서 우리 향교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처음엔 누구나 다 두렵고 어색한 시간이 될 겁니다. 다들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어색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방법은 질문을 해요. 질문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설을 하든 스토리를 하든 텔링을 하든 항상 관광객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다가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지명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몇 번째 줄 너가 이거 읽어봐 그러면은 다들 두려워가지고 다들 눈길을 피하고 다른 먼 산 보는 것처럼 한 기억들이 다 있죠. 예, 그렇듯이 우리 향교서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과의 첫 만남은 언제나 이렇게 두렵기만 합니다. 그 두려운 것을 질문으로 극복을 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곧 빨려들게 됩니다. 이게 질문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을 하는데 웰컴 투 무슨 향교서원, 또 일본어로 오하요 고자이마스 또는 프랑스어로 봉주로 중국어로 니하오,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말을 합니다. 벌써 제가 5개 국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 향교서원에 오시는 분들 최소한 이 5개 국어 정도는 배워서 가면 좋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인사도 나눌 겸 관객과의 소통을 하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또는 이제 날씨나 이곳 향교서원까지 왔을 때의 교통 상황 이런 것도 화제로 떠올려서 그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고속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오늘 10시까지 향교서원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막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애가 탑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속도로, 꽉 막힌 고속도로가 빨리 뚫려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만은 갑자기 눈앞이 확 터져가지고 아주 밀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신의 길, 갓길, 고속도로 갓길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집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해설 기법들이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우리 향교서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역사 유적지, 문화재 또는 건축물 또 시대적인 인물 정신 이런 것들을 인문학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문화관광,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관광이란 무엇이냐? 빛광자, 볼광자, 즉 빛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볼가는 앞에 바라보이는 거, 우리의 역사, 시대, 공간 이런 것들 말하고, 빛광자는 아름답다, 훌륭하다, 자랑스럽다라는 뜻으로 글자 그대로 보면 빛을 본다, 즉 나라의 큰 광명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 향교서원에서 초시에 합격을 하면 초시는 생원시와 진사시가 됩니다.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성균관으로 공부하러, 요즘 말하면 이제 예비고사 합격을 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을 옛날에는 관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신들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접국의 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우리나라의 이 문화유물, 찬란한 이런 역사 문화를 그네 나라의 황제나 왕에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된 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막 자랑을 하고 나서 또 그 나라에 있는 선진 문물 제도를 배워서 돌아와서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던 것이 옛날에는 관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의 역사를 보면은 삼국시대 때는 주로 이제 종교적인, 민속적인 이런 색채가 진하게 나타났고요. 고려시대 때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도입으로 인해서 봉축 행사 이런 것들을 구경하러 가는 이런 이제 관광이 성행을 했고, 우리 조선 시대 때는 전국에 아주 그 빼어난 경치가 수려한 계곡이나 산이나 이런 곳에 정자를 지어놓고 우리 선비 중심의 어떤 시인묵객들이 전국의 명산대천을 찾아서 낭만을 즐기고 풍류를 찾아서 또 그 계곡에서 탁족을 하면서 시를 읽고 했던 이런 이제 여행이 유행했고, 또 이제 각 지방에서는 뭐 씨름이나 줄다리기 이런 것처럼 민속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것들을 구경하러 가는 이런 관광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한제국 시절이 왔을 때 갑오경장 이후로 일본 관광객들이 단체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의 문물을 구경하러 왔던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 그 서울시청 광장 동쪽편에 보면은 하늘에 제사지는 원구단이 있습니다. 1912년에 그 원구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철도 여관을 지었습니다. 당시 철도를 부설했던 일본인 노동자들을 거기에 투숙을 하면서 우리의 그 민족의 성지였던 곳을 아주 그냥 짓밟아 버렸던 그런 서름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전국의 주요 항만도시 이런 데에 철도 호텔, 금강산 호텔, 장안사 호텔, 평양 철도 호텔 이런 것들의 서구식 숙박 시설이 드러나면서 관광 산업이 좀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되고 6.25 전쟁 이후에는 우리 먹고 살기 어려웠던 민초들이 봄이나 가을 되면은 오늘날의 우리 휴가 문화처럼 그냥 어디 관광지에 가서 꽹과리 두들고 장구치고 이렇게 놀면서 우리 시골에서는 해치라고 이제 이름을 하면서 그 민초들의 한을 그런 식으로 관광으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를 들어서면서 이제 전국에 고속도로망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차량들이 다니게 됐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관광버스 이런 데서 이제 또 음주 문화, 그 버스 안에서 다들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막 버스 안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놀다가 2000년이 넘으면서 법령으로 이걸 모두 사고의 위험이 있다 해서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뭐 묻지마 관광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그 관광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2000년 이후에는 우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또 삶의 그 여유가 있으면서 해외 관광이 붐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를 이제 넘어서면서 우리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관광하러 가면은 전부 다 폰 들고 사진만 찍고 다니는 이런 이제 시절도 있었고요. 이제 오늘날 2020년대를 전후해서 이런 단순한 이제 관광을 탈피해서 전국의 각 지역의 자연유산이나 문화재, 역사유적지나
또는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관광 해설사를 스스로 양성을 해서 우리 대국민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성균관에서도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전국의 234군데의 향교와 약 700여 군데의 서원을 관광 자원화하고 활성화하는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 때문에 많은 수혜자를 에게 지원을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날이 더 올 것입니다. 전국의 향교와 서원들이 모두 다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또 우리 성균관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서 활성화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 3대 고용산업으로 보면은 자동차 산업이 있고요, 석유 산업이 있고 관광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관광산업이 이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입니다. 제조업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향교서원이라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문화를, 서원문화, 향교문화를 활성화한다면은 일자리 창출의 어떤 기회도 삼을 수 있고 정부의 문화 향유 프로그램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통계 자료로 본 여행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국내 여행의 경험이 있다가 86.4%, 없다거나 모르겠다가 13.6%.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여행 경험이 다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박 2일, 2박 3일 숙박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55.6%가 숙박 경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우리 문화관광 트렌드는 단지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 지역의 음식이나 문화를 체험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 경험을 연령대로 보면은 이거에 우리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향교 서원에 를 찾는 우리 관광객, 또 우리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유치하는 대상을 보면은 대부분 60대, 70대, 80대. 그 중에서 70대, 80대가 지금까지는 주류를 이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향교 서원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은 전 국민의 분포로 보면은 20대와 30대가 65%나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40대, 50대, 그 다음으로 10대와 60대, 70대, 80대 이런 순으로 가는데 60대, 70대, 80대가 여행감이 제일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계층을 공략을 할 것이냐, 바로 20대, 30대 또는 40대까지의 젊은 사람들을 우리 향교서원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향교서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연령층이 지금 60대 이상 어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20대, 30대 또는 40대, 50대를 이제 타켓을 삼아가지고 우리 향교에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국민여가 활용 중에서 관광활동이 전체 여가 활동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1위가 관광활동이고 2위가 문화활동이고 3위는 예술관람, 4위는 스포츠활동.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위와 2위 거의 3분의 2? 아니 4분의 3이 문화와 관광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향교서원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도심과 떨어져서 이 숲속에 좋은 명당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년 유사들이 앞으로 우리 향교선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연령층을 유치할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 될 것입니다.